네, 6주차 생명 존중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공부할 내용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봐서도 대충 이해를 하겠지만 낙태와 생명윤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낙태, 사실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지구상에 어떻게 생명이 존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 그리고 3주차에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4주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신이 어려웠던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임신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지, 즉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가 원래 5주차였고 오늘이 6주차인데, 사실 우리 수업은 이번이 이제 5강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도 하고 그러냐고 저희는 이제 수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5강은 바로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으로 낙태. 요즘은 이제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낙태라는 표현보다는, 낙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임신 중절 혹은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오늘 같이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낙태는 제가 이제 임신 중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abor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가 모태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화와 그리고 그 부속물, 이제 태반이 되겠죠.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하면서 모자보건법,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자보건법 2조 7항에서는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임신중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태에 해당되는 정의고요. 형법 269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엄중하죠. 1995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부녀의 척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자, 이런 경우에도 1항의 형과 같다. 뭐냐면은 의사라든가 조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요. 부녀가 부탁을 해가지고 낙태를 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의 죄를 보면서 부녀를 상해를 입히고 그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갖다 처하게 우리 형법 26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270조에는 의사가 낙태를 하거나 또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낙태를 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낙태를 의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더 엄중합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의 부녀의 축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승낙이 없는데 낙태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승낙이 없어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의사나 조산사나 뭐 이런 한의사라든가 자격정지도 병과를 하도록 이렇게 엄중하게 되어 있고요. 모자보건법상의 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제 인공임신 중절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우생학적, 즉 유전적이에요. 유전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낙태, 인공임신 중절을 갖다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성 질환. 세 번째가 강간이라든가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 네 번째는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요. 근데 그 허용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이 허용 한계가 이래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즉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다. 임신 24주 넘어가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또 두 번째는 우생학적 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런 거는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유전성 질환, 이런 것과 같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질환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염성 질환, 특히 풍진이라든가 톡소플라즈마증이라든가 이런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경우로 한정을 해서 낙태를 갖다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자가낙태인 경우에는 임산부가 자기가 약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방법을 갖다 이용해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고요. 동의낙태, 이거는 이제 의사라든가 조산사가 같이 이제 도와서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낙태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업무상으로 낙태를 시키긴 했는데 산모라든가 또 그 태아의 아버지가 동의를 하지 않은 낙태,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낙태를 통해서 치사상해예요. 상해를 입혔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이렇게 그 징역에 취하도록 굉장히 엄중한 벌로 우리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낙태 허용국의 전 세계적인 현황이에요. 작년 자료거든요. 올해는 아직 그 자료가 나타나 있질 않아 제가 게시를 못했는데요. 초록색으로 한 거는 낙태 허용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산모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가 노란색이에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도 허용을 해요. 내가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 허용을 합니다. 키울 상황이 안 된다 그래도. 그리고 산모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해요. 거의 캐톨릭을 국교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국가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2019년 4월 기준의 자료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각국의 낙태 허용 추세는 어떠냐? 각 나라들 한번 살펴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가 임신 12주 이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요. 영국의 경우가 24주 이내 허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그래도 자유롭게 낙태법을 운영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경우가 낙태를 자유롭게 인정을 하는데 12주 이내.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예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낙태 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늘렸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특히 이제 G24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나라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후 피임약을 갖다 최초로 허가를 한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계 어떤 그 G24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허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금지 아니에요, 금지. 금지인데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 브라질,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같이 이렇게 뭐 금지하는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라디오에서 광고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또 12주에서 13주, 16주에서 18주, 22주, 24주까지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7년의 유엔 보고서인데 이 중에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였었냐면은
예, 요거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유럽의 경우 임신 초기에 대부분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2차 대전 후에 자유롭게 낙태를 최초로 허용한 나라이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낙태의 경우를 갖다 철저히 제한하는, 즉 캐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재작년, 즉 2018년 초, 2017년 말 이때 낙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그랬고, 한쪽에서는 그마저도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권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까지 했냐면은 청와대 청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서 23만 명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그래서 바로 이제 조금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은 이제 낙마를 했지만은 조국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이 낙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갖다 통해 가지고 현행 낙태법을 갖다 폐지하라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낙태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낙태죄를 갖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지고 낙태의 역사에 대한 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공 임신 중절을 갖다가 허용하는 그 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25개국이에요. 물론 상담을 거치는 나라가 7개국, 전혀 제한이 없는 나라가 18개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나라,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사회 경제적 사유로 는 불가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서 이래도 낙태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의료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었었죠. 사회 경제적으로도 허용하는 나라가 4개국. 이렇게 이제 그 많은 OECD 회원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낙태 관련해서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벌써 이제 재작년에 2018년 5월 25일에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5월 26일에 낙태 합법이다. 예, 라고 하는 결정을 갖다 내리게 됐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근데 안타깝게도 같은 해 6월 14일에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낙태를 허용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또 이게 캐톨릭을 갖다가 이제 국가로 주로 이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고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6월 14일에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일에 상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르헨티나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4월 11일에 대법원 심리를 통해서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요. 이 낙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법을 갖다가 지금 다 개정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언제까지 올해 2020년 말까지 반드시 법을 개정해라. 라고 이렇게 헌법재판 즉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 심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거를 갖다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떤 정도로 낙태를 갖다 허용할 것인지 또 그 구체적인 법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낙태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입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조사를 쭉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한 10,000명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예요, 이것이. 그래서 10,000명을 갖다 이제 조사를 했더니 2008년도에는 21.9% 정도가 낙태를 갖다 이제 했었는데 2017년에는 4.8%로 내려왔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엇을 갖다 반영을 하냐면 이제는 낙태라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도 어렵고 그렇죠? 치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피임을 갖다 통해서 임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겼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후 피임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제 임신을 갖다 방지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적용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8%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피임의 실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1년에는 19.7%였었는데 7.3%로. 그러니까 이제 피임의 실천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줄었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고려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피임의 실천율이 줄긴 했지만은 응급 피임약, 즉 사후 피임약 처방하는 거는 굉장히 2017년에 그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만 15세에서 44세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를 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추세를 갖다 이제 반영을 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국내 낙태 수술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명배 배재대 교수는 최근 9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낙태에 대한 검색에 뚜렷한 증감이 없었다며 2005년 조사 결과인 연간 34만 2천 건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에서 2010년 16만 8천 건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추산과는 반대입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수술을 연 70만 건 이상으로 추정한다며 연간 최대 50만 건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내용이 작년 초반, 2019년 초반에 방영됐었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갖다 이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낙태의 경우에는 줄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겉으로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들은. 물어보면 실제로 인공 임신 중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그렇게 안 하거나 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피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태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피임에 해당되는 건데요.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즉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표들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거는 적게는 50만 건, 많게는 70만 건 1년에 그런 정도라고 이제 하는 요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니까 왜 그러냐면 의료와 관련된 그런 거라든가 또는 뭐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이런 전부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대략 그런 것들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했었던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은 낙태가 과연 죄일까요? 바로 굉장히 우리 사회를 갖다가 작년 초반,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초반까지 뜨겁게 달구었었던 그런 이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여성들이 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낙태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명권을 침해하는 그런 생명을 갖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한쪽에 주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 이제 우선 시하는 그런 UCC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잘 보셨나요? 예,
인공 임신 중절 낙태를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천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또는 뭐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도 조금은 좀 우리에게 낙태라는 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 상징하는 UCC 공모에서 당선이 됐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로 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제가 1교시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또는 그런 이제 의료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1교시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어느덧. 그래서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2교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영상부터 보시면서 시작을 할 테니까요. 2교시에도 꼭 제 시간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